생식과 유전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이 단원에서는 앞서 상염색체 유전과 달리 유전 형질이 성염색체에 있을 때의 유전 현상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성염색체는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남녀에 따라 다른 유전 현상을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앞서 말했지만 사람의 염색체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성염색체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달라요. 자, 남자는 XY, 여자는 XX 성염색체를 가져요. 성염색체 유전 현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식의 성별은 누가 결정하는지 알아볼게요. 아들이 나올지 딸이 나올지는 아빠의 영향이 클까요? 엄마의 영향이 클까요?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빠로부터 정자가, 엄마로부터 난자가 만들어져서 둘이 수정을 해야 해요. 이때 아빠가 만들 수 있는 정자의 종류로는 X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Y염색체를 가진 정자 두 종류를 만들 수 있고, 엄마가 만들 수 있는 난자의 종류로는 X염색체를 가진 난자 한 종류만 만들 수 있어요. 자, 만약 X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난자와 수정을 하게 되면 둘이 합쳐져서 44 플러스 XX를 가진 딸을 낳게 되고, Y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난자와 수정하게 되어서 둘이 합쳐지면 44 플러스 XY를 가진 아들을 낳게 되어요. 즉, 자손이 아들인지 딸인지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은 아빠 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X염색체에만 존재하는 유전 형질, 유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유전 형질의 대립 유전자는 우성인 라지 A와 열성인 스몰 A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딸은 엄마 아빠로부터 X염색체를 한 개씩 받아가지고 총 2개의 X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지 A나 스몰 A 순종이 될 수 있고, 혹은 라지 A, 스몰 A 같은 잡종도 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들의 경우 엄마에게서만 한 개의 X염색체를 받기 때문에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처럼 순종 잡종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런 성염색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염색체의 유전과 달리 남녀의 유전 현상에 차이가 생기게 되어요. 자, 이러한 성염색체 유전을 반성유전이라고도 하는데요. 반성유전이란 유전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서 남녀에 따라 다른 유전 양상을 보이는 유전 현상을 말해요. 반성유전의 대표적인 예로 빨간색과 녹색의 구분이 어려운 정록생맹 질환과 상처가 생겼을 때 피가 잘 굳지 않는 병인 혈우병이 반성유전의 결과에 해당해요. 자, 정록생맹이란 생맹 유전자 때문에 시각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녹색과 빨간색의 구별이 어려운 질병을 말해요. 이 생맹 유전자가 위치하는 곳은 X염색체에 존재하는데, 정상 유전자를 X, 생맹 유전자를 X-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질병의 우열관계는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고 생맹 유전자가 열성이에요. 자, 정록생맹 유전자를 염색체에 표현한다면 남자의 경우 정상 대립 유전자 하나만 있을 때 표현형은 정상이고 유전자형을 XY라고 써요. 자, 반면 생맹 유전자가 한 개가 있을 때 표현형은 생맹이 되고 유전자형은 X-Y라고 씁니다. 여자의 경우로 볼게요. 여자는 X염색체가 2개이기 때문에 남자와 달라요. 정상 대립 유전자가 2개가 있거나 혹은 정상 1개, 생맹 1개가 있을 때 모두 정상의 표현형을 보이고, 유전자형은 둘 다 정상일 때는 XX, 정상 1개, 생명 1개일 때는 XX-라고 해요. 이때 XX-를 보인자라고 하는데요. 보인자는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해요. 자, 마지막으로 생맹 유전자가 2개 있을 때는 표현형이 생맹이고 유전자형은 X-X입니다. 자, 남자가 생맹이 될 경우의 수는 2가지 중 1가지이고 여자가 생맹이 될 경우의 수는 3가지 중 1가지예요. 즉,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생맹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죠. 이렇게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다른 것이 성염색체 유전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성염색체 유전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정록생맹 유전 가계도가 있습니다. 가계도 분석이 쉽지는 않은데요. 쌤이 분석하는 순서대로 잘 따라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순서대로 잘 따라오세요. 자, 성염색체 유전을 분석할 때 첫 번째 꿀팁! 빠밤! 남자를 먼저 분석해라. 남자의 경우 XY와 X-Y 두 경우밖에 없고 표현형을 통해 유전자형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1번, 5번, 8번, 9번, 13번 남자는 표현형이 생맹으로 유전자형이 X-Y라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11번 남자는 정상 표현형이라는 것으로 보아 유전자형이 XY라는 것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꿀팁 빠밤! 남자의 엄마를 분석해라. 자, 남자가 가진 X염색체는 무조건 엄마로부터 받기 때문에 남자의 유전자형을 통해서 엄마가 가진 대립 유전자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5번 남자가 가진 X-는 무조건 엄마로부터 왔기 때문에 2번 엄마는 X-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때 2번 엄마의 표현형은 정상인 것으로 보아 XX- 보인자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원리로 9번 아들을 통해 4번 엄마의 표현형을 알 수 있고, 같은 원리로 14번 아들을 통해 7번 엄마의 표현형을 알 수가 있어요. 벌써 이렇게나 많이 분석했네요. 자, 이제 여기서 세 번째 꿀팁 빠밤! 열성 순종인 생맹여자를 찾아라. 생맹여자의 유전자형은 X-X-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이 6번과 12번은 X-X예요. 자, 이제 두 사람이 남았는데요. 여기서 네 번째 꿀팁 빠밤! 자, 딸을 분석할 때는 아빠가 뭘 줬는지를 봐라. 자, 14번 먼저 볼게요. 14번 여자의 아빠 8번. 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X- 하나밖에 없어요. 14번 딸은 아빠한테서 생명유전자를 받았는데 표현형은 정상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14번은 엄마한테서 정상 X를 받은 보인자 XX-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10번 볼게요. 자, 10번은 아빠로부터 정상 X를 받아요. 그리고 엄마로부터 X나 X- 둘 다 받을 수 있는데 무엇을 받던 정상 표현형을 보일 수 있어요. 따라서 10번 딸은 이 가계도로는 정확히 유전자형을 알아낼 수가 없고 XX나 XX- 보인자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 4가지의 팁을 알려주었는데요. 이 가계도 분석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5번째 팁으로 생맹여자의 아빠는 무조건 생맹, 엄마의 아들은 무조건 생맹이라는 공식도 외워두면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생맹여자는 X-X고 그 아빠는 무조건 X-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맹여자는 아들에게 X-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은 무조건 생맹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실제로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11번과 12번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때 펀의 사각형을 그려본다면 12번은 X- 생식세포 한 종류만 만들 수 있고 11번은 X 생식세포, Y 생식세포 두 종류를 만들 수 있어요. 이에 따라 만들어지는 자손은 정상딸 XX-와 생맹아들 X-Y가 되어요. 자, 확률을 계산해보면 정상딸은 50%, 생맹아들 50%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1번 볼게요. 1번, 생맹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입니다. 틀렸어요. 2번, 생맹의 여자는 X-X로 열성 순종 맞습니다. 3번, 남자는 생맹 유전자 한 개만 있어도 표현형이 생맹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4번, 엄마가 생맹이면 X-X로 딸에게 X-밖에 줄 수 없어요. 이때 아빠로부터 무엇을 받냐에 따라 보인자가 될 수 있고 X-X- 생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성염색체 유전은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 확률이 다릅니다. 따라서 맞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생맹 가계도입니다. 바로 남자 분석 들어갈게요. 생맹 남자인 가와
가의 아빠는 X-Y이고 정상 남자인 2번과 4번은 XY입니다. 아들의 X 염색체는 무조건 엄마로부터 받기 때문에 가의 X-는 엄마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때 엄마는 정상이기 때문에 XX-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번과 2번 볼게요. 2번은 딸에게 정상 X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딸이 XX- 보인자예요. 그 말인즉슨 X-는 1번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가의 생명 유전자는 외할머니인 1번에서부터 물려받은 것이에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 역시 생명 유전입니다. 자, 빠르게 남자 분석할게요. 생명 남자는 X-Y, 정상 남자는 XY. 자, 생명 남자의 X-는 엄마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들의 엄마는 X-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들의 표현형에 따라 X-X- 생명, XX- 보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생명 여자는 X-X라는 것을 자동으로 알 수 있고요. 자, 3번 볼게요. 3번의 아빠 2번은 딸에게 X만 줄 수 있고 3번의 엄마 1번은 딸에게 X-만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XX- 보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남은 사람을 분석해 볼게요. 아들이 X-를 가진 것으로 보아 이는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엄마의 표현형이 정상인 것으로 보아 XX- 보인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문제 볼게요. 기억. 1번은 X-X, 3번은 XX-로 둘 다 X-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 맞습니다. 니은 3번의 X-는 생명 엄마 1번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에요. 틀렸습니다. 디귿 4번은 정상 남성으로 정상의 X를 가지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또 생명 유전입니다. 자동적으로 남자 분석할게요. 자, 이쯤 되면은 기계적으로 해줘야 돼요. 생명 남자는 X-Y, 정상 남자는 XY. 자, 생명 남자의 X-는 엄마로부터 왔습니다. 이 엄마들의 표현형이 정상인 것으로 보아서 XX- 보인자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2번 사람을 볼게요. 자, 2번은 정상 남자로서 딸에게 정상 X를 물려줄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딸이 보인자인 것으로 보아 딸의 X-는 엄마인 1번에게서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번의 표현형이 정상이기 때문에 XX-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엔 4번 사람을 볼게요. 자, 4번은 딸에게 정상 X를 물려주게 되고 그 딸의 표현형은 정상입니다. 자, 이때 이 딸이 엄마로부터 X를 받았는지 X-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자, 문제 볼게요. 1번 생명은 열성입니다. 2번 1번과 3번 모두 XX- 보인자입니다. 맞습니다. 3번 2번은 정상 대립 유전자 X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의 체세포 안에는 성염색체 XY가 있습니다. X 염색체는 한 개예요. 5번의 생명 유전자는 1번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틀렸어요. 자, 5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입니다. 앞서 다루지 않았던 미맹형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미맹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그리고 성염색체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직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만 알아내야 해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미맹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부터 알아내야 해요. 자, 가계대로 보아하니 정상 부모로부터 미맹 자손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 미맹이 열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즉 정상이 미맹에 대해서 우성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유전 형질이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 알아내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앞에서 말했던 성염색체의 유전 팁 5번째, 빠밤! 생명 여자의 아빠는 무조건 생명, 이것을 응용해 볼게요. 자, 만약 미맹이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미맹 딸의 아빠는 무조건 미맹이어야 해요. 자, 근데 정상 아빠네요. 따라서 미맹 유전은 성염색체 유전이 아닌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1번 미맹 유전은 상염색체 유전이에요. 자, 3번을 보면은 미맹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입니다. 자, 다시 가계도 분석을 볼게요. 편의를 위해서 정상을 라지 T,
미맹을 스몰 t라고 둘게요. 자, 그럼 자동으로 미맹 자손들은 스몰 t 유전자형을 갖게 되고 그 부모는 자동으로 스몰 t 하나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부모의 표현형이 우성인 것으로 보아 잡종 라지 t 스몰 t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문제로 돌아가서 2번. 어머니는 라지 t 스몰 t로 미맹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2번 맞습니다. 4번. 아버지는 라지 t 스몰 t, 아들은 스몰 t로 유전자형이 달라요. 자, 5번. 이 부모로부터 라지 t 자손이 나올 수도 있고 라지 t 스몰 t를 가진 자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생식과 유전 2학기 시험 범위 끝! 자, 여기까지 강의를 꼬박꼬박 들었던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오픈 카톡방이 열려 있으니까 얼마든지 찾아와서 질문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열공 보바!